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이야기를 해보려 영상을 켰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올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어요. 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좀 러프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론 빈티지와 구제, 세컨핸즈 이것들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고 또 저는 한 장르의 오래된 팬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내추럴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제, 세컨핸즈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구제는 옛 구에 지을 제자를 쓰는 한자어예요. 또 빈티지는 서양의 와인 문화에서 온 서양의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를 어떤 동일선상에서 두고 비교를 하는 게 저마저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 좀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주관적으로 제가 구어체처럼 어떻게 쓰는지 또 이거를 구분을 하는 방식을 좀 내추럴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좀 시대적으로 좀 구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해외나 국내에서 누군가랑 이야기를 할 때 어찌되었든 세컨핸즈와 빈티지는 확실한 차이를 갖고 있고 어감상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저는 현재부터 30년 전까지의 제품을 세컨핸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빈티지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품부터 100년 전까지의 제품을 저는 빈티지라고 부릅니다. 또 앤틱은 100년 그 이상이 된 제품들을 앤틱 계열로 저는 단어를 써서 부르는 편이고요. 이제 그 시대적으로 이거를 구어체처럼 나눠서 사용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되었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치라는 건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티지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품이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빈티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빈티지라는 건 시간이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증명을 받거나 시간의 세례를 받거나 그 시간이 증명을 해주어서 빈티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가치가 부여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간을 저는 30년 정도를 최소로 보고 있어요. 어찌되었든 30년이 지나야 그 시간의 증명을 받고 그 시간의 세례를 받아야 빈티지 계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20년 전까지는 90년대 제품들이 빈티지 반열에 올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현재 2025년에 들어와서 90년대 제품까지도 빈티지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죠. 또 앞으로 2025년, 2030년, 10년 뒤, 20년 뒤에는 지금의 제품들이 또 빈티지라고 불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상호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부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빈티지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고전 헐리우드 스타들이 입었던 브랜드, 회사나 제품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만듦새 자체에서 워낙에 현대의 제품들보다 원가 마진이나 이런 생산의 어떤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정말 그 제품 자체의 본질이 굉장히 웰메이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듦새가 좋은 제품들이 저는 후에 가서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그것들이 빈티지의 반열에 오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론 오리지널, 트루 빈티지가 존재를 하는데 빈티지를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존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좀 대중들이 알고 있는 건 어찌됐든 구하기 어려운 그런 잘 만들어진 빈티지 제품들을 컬렉팅하고 아카이브를 가져와서 좀 새롭게 재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제품 자체에서 웰메이드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그대로 복각하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이 빈티지, 오리지널 씬과 이 브랜드 씬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인터뷰 중에 하나인 도쿄의 베르베르진 빈티지 샵에서 했던 인터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890년대 원포켓 버클백 진이나 리바이스의 퍼스트, 세컨 데님, 그런 데님 셋업의 스타일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 인터뷰 구절에서는 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 이전 당시에 빈티지 씬 안에서도 물론 흐름이 있고 주류가 있었는데 데님 셋업의 착장에 관한 스타일링은 사실 그 당시에는 주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도 뭐 데님이나 그런 셋업한 스타일링에 관심은 있었지만 매니아층들 사이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어 있었고 뭐 어떻게 착용을 하는지 몰라 좀 주류가 아닌 스타일의 그런 스타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점으로 80년대, 90년대 그 이후 사람들이 데님 셋업이나 그런 스타일링에 관심을 갖고 그 스타일링 자체가 주류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점을 90년대 이후 2000년대 들어와 텐더로인이나 당시에 도쿄의 하드코어 브랜드 선배들이 룩북이나 스타일링을 통해 그런 데님 셋업 착장을 한 브랜드 쪽에서 어떤 감성이나 스타일링을 더해 보여주니까 대중들도 그 스타일링을 받아들이고 관심을 갖고 또 더 나아가서는 빈티지샵 쪽에서도 그 오리지널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와 씬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저는 그런 일화를 보고 좀 느끼는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리지널이 존재를 하는데 굳이 빈티지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 쪽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빈티지라는 장르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컬처와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있지만 좀 브랜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동안 좀 재조명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현대에 들어와 가치가 생겨나는 빈티지나 그런 문화들의 그런 착장들을 갖고 감성이나 스타일링 이런 것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또 새롭게 알려주고 따라서 빈티지도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유기적인 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뭐 오리지널이 있는데 빈티지 기반의 브랜드들이 하는 이유가 단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빈티지들을 가져와서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로 새 제품을 만들어서 새 제품을 입을 수 있게끔 만드는 일도 분명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또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 재조명 받지 못한 아카이브나 컬처들을 가져와서 그 국가나 도시의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스타일링을 감성을 더해서 보여주는 일도 브랜드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재조명 받는 그런 아카이브들이 오리지널 쪽에서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같이 뭔가 장르가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는 좀 자연스럽게 한 장르의 오랜 팬으로서 그냥 경험하고 뭐 해외 지인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좀 새롭게 접하시는 분들이나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복각과 재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고 복각을 하는 이유는